안녕하세요. 저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살고 있는 루이스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우선 한국 대학생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학생들이 유럽 배낭여행을 하면 꼭 오스트리아를 들러줍니다. 곳곳에 아름다운 곳을 다니면서 오스트리아를 칭찬해주고 있어요. SNS를 보면 한국 대학생들의 여행 후기도 넘쳐나고 제가 봐도 오스트리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사진을 잘 찍어주었어요. 모델이 예쁘면 사진이 더 이뻐 보이는데 한국 대학생들의 빼어난 외모와 오스트리아의 관광사진이 합치니 화보가 따로 없더라고요. 주로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 한국인의 관심이 정말 고마울 따름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오스트리아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한국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유럽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 알고 있거나 어렸을 적엔 오스트레일리아랑 이름이 헷갈렸다고 하기도 하고 한국의 어른들은 아마 오스트리아는 몰라도 비엔나라고 하면 익숙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나의 모국 오스트리아는 인구가 1000만 명이 안 되는 작은 나라예요. 세계사에 있어서는 오스트리아가 주도권을 쥐었던 강국이었지만 지금은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다 내세울 게 많이 없어요. 한국도 국토 면적이 작다고 들었는데 오스트리아는 한국보다 더 작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바다가 많은데 오스트리아는 바다에 가려면 크로아티아나 이탈리아까지 가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나라 잘 만났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스트리아에 비해 면적 대비 인구도 많고 바다도 갖고 있어서 먹을거리도 풍부하고 기술력도 좋고 심지어 요즘엔 문화강국으로 거듭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도 강점이 분명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비엔나는 오스트리아의 수도이고 화려한 문화와 합스부르크 제국 분위기가 잘 남아있는 관광지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 매번 뽑히기도 합니다. 특히 유럽 여행하면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유럽 내에서도 비엔나는 대중교통이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SNS 후기를 보면 한국 대학생들이 오스트리아 지도나 이동 경로를 자세히 표시하고 있어요. 그만큼 혼자서도 여행이 가능할 정도로 쉽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자랑스럽게도 비엔나의 한 대학의 도시학 학부에 다니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도시의 도로와 교통량을 설계하기 위한 교통공학을 전공하고 있답니다. 자연스레 오스트리아의 지리를 잘 알고 있고 교통 노선을 이해하고 있지요. 비엔나 시내에서 이용할 대표적 대중교통으로는 지하철, 교외 전철도 있고요. 세계인들에게 잘 알려진 트램도 있습니다. 이용객은 적지만 일반 버스도 있고요. 종종 우리 학교의 오스트리아 교통연구소에서 몇 가지 연구를 요청해 오기도 하는데요. 새로운 노선을 만든다거나 교통 분산 연구 용역을 하는데 함께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교통연구소에서 국가사업으로 새로운 트램 노선을 증설하는 계획이 있어 연구소에서는 일부 연구를 학교에 협동조사를 제안해 왔어요. 교수님은 조교를 포함한 졸업반 학생 몇 명으로 팀을 꾸려 용역을 진행하자고 하셨는데요. 얼마나 큰 프로젝트인지 사업 타당성 검사부터 우리 학교와 함께 진행하게 되었나 봐요. 그중 교통연구소에서 연구를 위해 해외 우수 사례가 있는 곳으로 벤치마킹을 가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연구소에는 우리 학교 졸업생 선배가 꽤 있는데요. 그중 최근에 졸업했던 선배인 다이애나가 한국을 가보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다이애나 선배는 한국으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2년 정도 살다 온 경험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도 다이애나 선배가 서울의 2호선을 보고 비엔나의 링트램이랑 똑같다고 했거든요. 링트램은 비엔나를 중심으로 반지 모양 링으로 둥글게 도시를 둘러 순환하고 있어요. 링 전체는 비엔나를 여행하는 중심이 되기도 하고 중심부는 현대와 과거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답니다. 수만 명의 이용객들이 링트램을 타고 수도 중심을 돌아요. 다이애나 선배는 서울의 2호선 지하철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서울을 원모양으로 순환하는 지하철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서울은 비엔나의 지하철 노선 수보다 더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노선 추가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꽤 논리 있는 설득을 했을 것 같아요. 교통연구소는 한국의 교통 담당 기관에 의뢰를 넣어 필요한 자료를 한국 측으로부터 받아 선행 연구를 시작했고 우리 학교에 우호적이다 보니 교수님과 연구할 학생 2명을 시찰 명단에 함께 올리자고 했죠. 평소에 성적이 좋고 학교 일에 적극적이었던 데다 평소 한류에 관심이 많았던 제가 운이 좋게 합류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연구팀과 교수님 그리고 제가 한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도착해서 한국의 대중교통을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일반적인 교통 시스템은 자료를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울 것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의 교통 담당기관에서 알려준 경전철을 타보러 갔습니다. 하고 많은 지하철 노선 중에 꼭 거기를 가보라고 해서 우리는 그곳이 가장 덜 붐비는 곳이라 생각했어요. 교수님을 포함해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며 몇 번의 환승을 거친 뒤 우이신설선을 타러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하철 노선을 탈 때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지하철 요금을 내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이 엄청 많다는 2호선에서도 요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들 교통카드를 태그에 찍고 탔거든요. 하지만 경전철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 몇몇은 그냥 쓱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키우는 애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지하철을 타는데 요금을 내지 않는 부도덕함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죠. 더 기가 찬 것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무임승차를 하는 것을 뻔히 보고도 모르는 척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뭔가 부당하고 시스템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스트리아만 해도 평상복을 입은 티켓 검사원이 있어서 지하철을 순찰하며 불시에 검문을 합니다. 그래서 유효하지 않은 티켓을 소지하거나 무임승차를 하게 되면 100유로 이상,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거의 15만 원의 벌금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는 반드시 요금을 지불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교통 시스템 선진국이라 믿었던 한국이 오스트리아보다 못하다는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유학생으로 보이는 외국인도 요금을 내지 않고 개찰구를 쓱 지나가더라고요. 한국 사람에게 무임승차에 대해 물어볼 자신이 없었던 저는 재빨리 유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하며 왜 요금을 내지 않냐며 정중히 물어보았어요. 유학생은 해맑은 웃음을 지으며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요금을 냈다는 어이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질세라 분명히 개찰구에서 카드를 찍지도 않았고 티켓을 꽂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요금을 냈나며 거짓말 같다고 슬쩍 떠보았는데요. 그랬더니 학생은 휴대폰을 주섬주섬 꺼내 무언가를 찾더니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방금 그 학생이 지나간 시간에 지하철 요금이 결제된 내역이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학생은 핸드폰을 개찰구에 댄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일단 의심한 태도를 보여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학생에게 했고 어떤 연유인지 물어보았습니다. 학생은 한국에 살면 모든 시스템이 빠르게 변해서 새로운 기술을 접해보지 않았다면 우리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으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용한 것은 태그리스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서울과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의 교통카드 시스템 회사가 힘을 합쳐 세계 최초로 비접촉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휴대폰만 갖고 있어도 삑소리와 함께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기가 막힌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실제로 아까 보았던 아이와 동반하는 승객은 물론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은 태그를 찍기 어렵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앱을 설치해서 태그리스를 이용하면 개찰구를 편하게 통과할 수 있으니까요. 교통약자에게는 더더욱 필요한 서비스였죠. 거기다 유학생은 매일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가는데 지하철을 탈 때 휴대폰을 꺼내거나 교통카드를 꺼내기 위해 멈춰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태그리스를 시범 운영하는 경전철의 혼잡도가 많이 줄어서 지하철 이용이 이전보다 훨씬 편리해졌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인터넷 강국, 게임 강국, 소프트웨어 강국이라고 하더니 정말 이 부분에서도 오스트리아가 배울 점이 분명 있었습니다. 저는 유학생에게 의심을 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고 태그리스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벌써 오스트리아 교통을 더 편리하게 할 방법을 찾은 듯 했죠. 식사 시간이 되어 우리 일행은 근처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유럽식보다 현지식이 더 궁금했거든요. 거기다 테이블이 꽉 찰 만큼 나온다는 한식을 SNS에서 많이 접하다 보니 꼭 한식도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식당을 찾아내는 건 막내인 저의 임무이자 유일한 권한이거든요. 한정식의 가격은 적당했지만 음식 맛은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음식들은 사실 굉장히 밋밋하고 특색이 없어요. 주식이 스테이크, 감자, 빵, 파스타, 샐러드 정도거든요. 유럽의 지형 특성 상산이 많고 땅도 척박해서 다양한 곡식이나 채소류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야채는 감자뿐이라는 말도 있어요. 모든 요리에 감자가 나오는 이유가 감자를 좋아해서가 아니고 감자만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땅이 이러니 처음부터 다양한 음식 재료가 나오기 힘들어서 음식 요리도 발달되지 못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처럼 바다가 있는 곳도 아니라 보니 해산물은 오스트리아에서 귀하디 귀한 음식입니다. 굴요리는 최고급에 속하는데 반해 한국은 김치 요리나 반찬에도 굴을 막 쓴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메뉴판을 보면서 화려한 음식 사진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진짜 컬러풀한 사진이어서 과대 광고 같아 보였죠. 연수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다 보니 기본 코스만 주문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음식이 정말 다양해서 기본 코스조차 다 먹지 못하고 나왔을 정도였거든요. 한정식 집에서 놀랐던 점이 하나 있는데요. 처음에는 식당 종업원분이 친절하게 주문을 받아주셨지만 그 다음 기본 음식이 나올 때는 로봇이 배달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식당에 음식이 나오면 종업원들이 접시에 음식을 들고 오잖아요. 이번에 가본 한정식 식당은 넓은 판이 있는 로봇이 그 위에 음식 접시를 담아서 우리 테이블까지 오는 것 아니겠어요? 테이블 앞까지 오니까 직원분이 오셔서 테이블에 접시를 예쁘게 놓아주셨죠. 로봇에 있는 음식을 다 옮기고 나니 로봇은 알아서 다시 주방 쪽으로 이동해서 다음 배달을 준비하더라고요. 테이블에 놓인 휘황찬란한 음식도 놀랍고 그걸 로봇이 몇 번씩 갖다 주는 것도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같이 온 일행이 이건 저녁 코스 아니냐며 다시 확인할 정도였죠. 한국 음식을 처음 맛본 외국인으로서 평가를 해보자면 음식들이 모두 부드럽고 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음식이 맵다는 말도 들었는데 한정식 음식에서는 매운 음식이 거의 없었어요. 오이, 가지, 콩나물 등 정말 다양한 재료의 야채 요리는 물론 생선과 불고기 등 육류 요리도 골고루 놓아져 있었죠. 음식이 너무 많고 어떤 재료로 만든 건지 몰라서 우리 일행은 조심스럽게 직원에게 설명을 요청했는데요. 직원분은 왼쪽부터 음식의 이름과 재료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고기 패티를 계란에 붙인 동그랑땡, 절인 오이 요리, 고등어 석쇠구이, 하얀 무로 만든 김치, 마치 팬케이크처럼 생긴 부침개 정도만 기억이 납니다.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한 것이 후회되네요. 여자라면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음식이 나오는 풀코스 요리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돈으로 사치스러운 귀족 부유층처럼 먹을 수 있다니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절로 들었어요. 교수님은 한국에서의 음식 역시 꽤나 합리적인 가격에 훌륭한 재료로 잘 알려져 있다고 하셨어요. 오스트리아에서도 한식을 몇 번 먹어본 적이 있으신데 그곳 요리도 아주 맛있었고 지금 와서 보니 현지 요리 맛을 그대로 내고 있다고 하셨죠. 오스트리아에서도 이런 요리를 맛볼 수 있다니 돌아가서 꼭 한식당을 찾을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면서 식당 사장님께 저 많은 그릇을 설거지하려면 정말 힘들 것 같긴 하다는 말을 했는데 사장님은 대형 식기 세척기로 2번 설거지 후 사람이 하는 일은 최소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식당이 잘 되는 데다 그릇이 빨리 설거지되어야 이어지는 주문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럼 그렇지. 식당 홀에도 로봇이 다니면서 음식을 나르는데 설마 한국 사람들이 저 많은 설거지를 직접 사람이 다 하게 두지는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 많은 그릇을 치우는데 저 정도면 손까딱 안 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러고 보니 한국 사람들은 정말 편리함에 극치네요. 어떻게 그릇을 치우는데 손까딱 안 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손까딱 안 하는지 말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사실 한국처럼 교통카드가 잘 되는 곳도 드뭅니다. 오스트리아도 아직 현금 이용자가 많거든요. 교통카드조차 들고 다니지 않게 하는 기술은 한국이 정말 최초일 겁니다. 다음날 우리 일행은 버스를 이용하며 서울 시내를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이상한 간판을 한 버스가 왔습니다. 바로 현금 없는 버스라고 적혀 있었어요. 얼마나 교통카드 시스템이 발달되었으면 현금 안 받는 버스까지 생겼을까 싶어요. 교수님도 현금 없는 버스를 보고 당황하셨습니다. 물론 한국교통본부 측에서 받았던 자료에 현금 없는 버스를 운행했다는 내용을 주긴 했어요. 하지만 극히 일부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저렇게 대놓고 다니고 있는 줄 몰랐거든요. 대중교통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금 없는 버스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저 같은 외국인도 편의점에서 교통카드를 언제나 쉽게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번거롭게 현금까지 받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적어도 서울에서는요. 우리는 현금 없는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하지만 단말기에 카드를 찍으니 교통카드 충전금이 적었는지 잔액이 부족하다고 나오는 거예요.
교수님이 자신의 카드로 찍어주셔서 상황은 모면했지만 놀라서 자리에 앉았는데도 식은땀이 났어요.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것 같고 무안했죠. 꼭 뭔가 잘못한 것 같았어요. 이럴 때 현금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그때 현금을 들고 있진 않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하니까요. 교수님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는 잔고에 걱정이 없지만 외국인이나 학생들은 주로 충전식을 이용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는 불편할 수 있다고 하셨죠. 한국도 교통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이 방법, 저 방법 골고루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단점을 점점 보완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지 않을까요? 바쁜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서 각자 방에서 휴식을 가졌습니다. 낯선 환경인데다 대중교통을 많이 타니 피로가 몰려왔거든요. 씻고 누워서 TV를 틀어보니 한국 아파트가 나왔는데요. 물론 말을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한국의 일상이 보여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광고 속의 배우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집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로 향하는데 아무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문이 열리고 주인공이 사는 층으로 버튼이 눌러지는 장면을 보았어요. 저게 가능한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곧 이해할 수 있었죠. 휴대폰과 차량이 등록되면 아파트에 차량이 들어오거나 휴대폰이 가까이 오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거주하는 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열리도록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와, 이건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에요. 더 놀란 것은 음식물 처리기였습니다. 아파트 주방 한켠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어서 통에 음식을 넣어 버튼을 누르면 분쇄 후 집화장까지 이어진 배관으로 외부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까지 바로 이동하는 거였습니다. 음식물을 들고 밖에 있는 쓰레기통까지 직접 가져가지 않아도 내부에서 냄새 없이 처리가 가능한 것은 한국만이 유일할 겁니다. 오스트리아는 중세 건물들이 많아서 저런 편리한 장치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재 보존의 의미에서 건물의 외벽에 에어컨 배관도 함부로 못 뚫게 하기 때문에 에어컨 없는 건물이 엄청 많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광고였지만 한국은 매번 새롭게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최첨단 인프라가 되어 있는 한국의 아파트에 살고 싶을 정도였어요. 한국 남자를 만나야 할까요? 우리 일행은 나머지 일정 동안 SRT, KTX, 광역 및 간선버스 등을 경험하면서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적용할 한국의 우수 교통 시스템을 꼼꼼히 기록하고 왔습니다. 잘 적용만 한다면 오스트리아 교통도 더욱 좋아지겠죠?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나라인 한국 잠시 머물렀지만 강한 인상을 주었어요. 다이애나 선배의 한국 사랑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테그리스 지하철, 로봇이 다니는 가게, 현금 없는 버스, 버튼 없이 한 큐에 가는 아파트, 버튼 누르면 집화장까지 가는 주방 쓰레기통까지. 진짜 한국은 2050년을 미리 살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한국어를 좀 공부해서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도시학 분야에서는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제 커리어에 훨씬 좋을 거라는 판단도 들어서 유학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은 제게 처음엔 그냥 막연한 아시아의 어느 나라 정도였는데 이젠 미래를 함께하는 나라로 바뀌었답니다. 한국분들 앞으로도 계속 오스트리아 사진 예쁘게 많이 찍어주시고요. 저도 한국 자랑 많이 하고 다닐게요. 제 한국 방문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팀을 따라 운이 좋게 한국을 오게 된 루이스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전혀 특이한 것을 몰랐는데 사연을 들으니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곳곳에 있었군요. 감동 돋보기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